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지난해 아파트 상승률 상위 10위권의 아파트들이 올해 들어서 거래가 뜸해지면서 매매가가 최대 2억 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 1년 동안의 급등세에 비교하면 하락폭은 여전히 미미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들 급등 이전의 가격 수준을 웃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주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북 일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활권 계획의 권역별 계획 5번째인데요. 원래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동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치구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1권과 동북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 동북 1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미래발전 지도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4년 만에 최종 완성돼 지난 3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서울 생활권 계획은 각각의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해 총 493개 목표, 1126개 실천 전략이 갖춰졌는데요. 권역 생활권이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뉜 가운데 동북권은 크게 문화, 산업, 일자리, 도시 인프라 등 자족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북 1권과 창동, 상계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하는 동북 2권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특히 동북 1권은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1호는 교통 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왕십리역 1호는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청량리 왕십리 일대를 철도 교통 및 전통시장을 활용한 동북권 최대 상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동북 1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동북 1권입니다. 동북 1권은 4개의 자치구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대문구, 그다음에 뭐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이 4개의 자치구를 통합을 해서 동북 1권으로 지금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 1권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 개발의 중심축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4개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개발의 선도축입니다. 개발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량리와 왕십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공업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성수, 구리 쪽으로 이어지는 개발의 선도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등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의 촉진축을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상업과 업무의 중심축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동대문이라는 상업 중심지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뭐 신내 IC, 신내로 이어지는 상업과 업무의 중심축,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육통축입니다. 왕십리를 중심으로 장안평과 군자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 4개의 중심축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축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투자가 어느 쪽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관심 있게 나타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중심이 이어지는 그런 세부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바로 이 청량리 지역이죠. 청량리 지역. 교통과 사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KTX 동북선을 비롯해서 GTX, 면목선, 경전철 등 무려 6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교통의 관문으로 거듭나게 될 지역입니다. 교통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의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인구가 집중이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상업시설이 또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 청량리역이 개발이 될 것이다.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보시면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왕십리역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바로 옆에는 한양대학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이쪽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요. 이 지역엔 동북권의 거점을 육성할 계획인데요. 자, 신설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중심지죠. 그래서 도심권과 이어져 있는데요. 한양 도성과 이어져 있는데 이 도심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욱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망우 지역 중심, 이쪽은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곳으로 좀 바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곳 바로 성수죠. 이 성수 같은 경우도요. 이 성수 지역의 중공업지 발전 계획과 또 건대 입구와 연계를 한 그런 대학 문화의 중심지로 바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바로 신내 지역인데요. 신내 같은 경우는 또 자족 기능을 갖춘 그 업무타운, 지식산업센터 등을 또 건립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랑의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장안평과 연계를 해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강나루역 일대 또 개발한다라는 이런 동북권의 개발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오시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5번째 시간 동북 1권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교통이겠죠. 자,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이 두 철도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 그리고 자족적인 기능까지 갖춘 지역으로 개발이 될 지역 동북 1권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자세한 정보, 강의 그리고 상담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 어디가 뜨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 예.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집을 두 채를 샀어요. 네. 가양역 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네. 불광동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네네.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그러니까 불광동에 있는 거를 제가 네. 매도를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향후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서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연달아서 두 채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재 네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고 불광동과 또 가양동에 주택을 소유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가양동은 어떤 주택인지 좀 명칭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예, 가양역에서 4분 거리고 네. 대림경동 아파트고 39평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광동에 매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님과 더 네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작년에 두 채를 구입을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불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물건을 사신 거예요? 네, 네, 네. 아, 5구역입니다. 불광 네. 5구역 재개발이요? 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불광 5구역 재개발을 지금 파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잘 매도가 안 되네요. 아, 잘 매도 안 경기가 되고요? 좋아서. 아, 예. 그것도 전망 한번 보고요. 그러면 주택은 네.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네, 네. 아, 예. 그러면 일단 대림 경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네, 대림 경동 아파트가 여기 대림 경동 아파트 그죠? 가양역에서 한 4,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마곡지구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곡지구의 수혜를 많이 입은 아파트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대림 경동 아파트는 어떤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작년에 아파트가 네네. 너무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네네. 그냥 한강 주변이 좋고 향후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자, 네, 이렇게 샀어요. 말씀드릴게요. 대림 경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단일 평수예요. 좀 큰 평수, 단일 네네.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네네.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어요. 네네. 그리고 마곡의 수혜를 다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네.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크기나 지역적인 위치나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실거주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사실이에요. 살기는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란 얘기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파시려고 그러는데 잘 안 팔린다는 그 불광동 대림 아파트 있잖아요. 네. 대림 아파트 아니고요. 불광동의 5구역이요. 빌라요. 불광 5구역 빌라. 네. 불광 5구역 지금 이쪽이 지금 불광 5구역인데요. 네. 이 불광 5구역 주택 재개발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잘 안 팔린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재개발도 그에 반해서 잘 안 팔려요.
그리고 작년에 네네. 샀기 때문에 불광동 재개발 조금 비싸게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네? 좀 비싸게 사셨을 것 같아요. 불광동 재개발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향후에 이제 네. 개발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재개발 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관리 처분이 지나고 나면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구역 네네. 지정이 되어 있고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이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글쎄요. 그죠? 예. 자, 예. 볼게요. 이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에 한 2,300세대 정도 예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네. 불광역에서 초역세권이고요. 특히 이 불광역 같은 경우는 3호선하고 6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불광역이 또 개발 계획도 잡혀 있어요. 여기가 혁신파크를 또 조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2030 서울 플랜에 보시면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시면 연신내역이잖아요, 여기가. 네, 예, 예.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또 GTX도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네네.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 또 상업시설도 더욱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불광 아까 가지고 계신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2,000세대 넘는 대단지에 더블 역세권을 2개를 끼고 있고요. 또 GTX 네네. 역사도 들어오고 또 상업시설과 또 내 가까운 거리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급하게 팔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희는 그냥 가양동, 예. 가양동에 거주하세요? 염창동, 염창동에서 이제, 네네. 예. 세를 새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네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 불광동 재개발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네. 이게 둘 중에 하나 내는 거는 무조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불광동 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대림 경동 아파트로 입주를 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내 거주용 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림 경동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향후에 이걸 파시고 이 불광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입주를 한 다음에 그때 매도를 하시게 되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교수 선생님께서는 네. 그 가양역에 있는 대림경동은 네네. 투자 가치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투자보다는 말씀이신가요? 실거주고요. 지금 아파트가 이제 연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재건축은 재건축은 전망이 힘듭니다. 어떤가요? 거기는. 재건축은 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용적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 거기에 대한 대안은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큰 네. 평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는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주택자이신데요.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이사님이 짚어주셨고요. 또 불광동, 가양동에 위치한 주택들 각각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가양동은 실거주 목적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불광동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이어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역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제가 무주택자인데요. 네, 네. 올해 분양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3월에 그 중랑구 양원지구가 공공택지여서 분양가가 저렴할 것 같은데 네, 네. 청약해도 괜찮은지와 아니면 뭐 하반기에 중산 2구역이나 신길 3구역을 청약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자, 이제 네, 무주택자이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도 한번 주택을 한번 청약을 받아볼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중랑구 양원지구, 또 은평구 증산 2구역, 영등포 신길 3구역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한번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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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구역으로. 자, 어느 곳이 좋을지 아무래도 첫 구입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실 것 같은데 전화 잘 주셨어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주택자이시면서 청약통장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네, 네.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60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 60점이면? 네.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된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네. 양원지구를 보셨잖아요. 네네. 양원지구가 바로 중랑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아마 공공택지로 조성이 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네네. 서울권역에서. 그래서 네. 공공택지의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상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전매 제한이 또 8년이 걸려 있잖아요. 한번 네. 당첨을 되시게 되면 8년 동안 못 팔고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괜찮은 지역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자, 이 중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대표적인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어느 정도 중위 가격밖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는 공공택지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분양 받아서 살다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청약통장이.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저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아, 네, 네. 자, 지금 보신 게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신길 네, 뉴타운 네. 상구역이고, 그리고 증산 뉴타운, 그죠? 네, 상암이 위치를 하고 있는 증산 뉴타운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서울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가장 큰 지역 보시면 서울 도심, 그죠? 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도심, 영등포 여의도 도심, 그리고 강남 도심,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발이 많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상암의 광역 중심, 그죠? 상암의 광역 중심, 그다음에 마곡 광역 중심, 그리고 지벨리 광역 중심, 그렇죠? 대림가산, 그리고 또 청량리, 그죠? 네. 청량리 광역 중심이 있고요. 또 창동 상계 광역 중심이 있고 이 잠실권의 광역 중심이 7개의 광역 중심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까운 쪽에서 해야지 미래 가치가 높겠죠. 네.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가치가 제일 높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암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도 상암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실거주 하시기에는 개별적인 구역을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죠? 개별적으로 놓고 한번 영등포와 상암을 보신다면, 자, 신길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위치가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신길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위치가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여기겠다. 그죠? 여기는 보라매역하고 조금, 역세권에 조금 거리가 멀고 한 800여 세대. 포스코에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수색 증산 뉴타운을 한번 증산 2구역을 보시게 되면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증산 2구역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수색 역세권 DMC 여기잖아요. 네, 네, 네. 예, 이쪽이잖아요. 바로 DMC 이쪽에 증산 2구역인데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바로 전철역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자이에서 시공을 하면서 한 1300세대 단지로 보시면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증산 2구역을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택을 구입을 고민하시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가장 좋은 지역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실거주하기도 편리하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 상승도 있는 곳,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지역 중에서는 은평 증산 뉴타운, 증산 2구역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 재개발 상황 지켜보시면서 또 투자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
시그널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 전화 모두 무료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역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저희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4개 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에 향후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하고 개발 가능성, 전망, 그 다음에 매도 시기가 어느 때쯤이면 좋을지요. 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주택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용산구 문배동의 아크로타워 네. 47평이요. 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네. 40평. 네. 광교 중 에스클래스 45평. 네네네. 하남시 가밀동의 포엘지티 40평. 굉장히 여러 지역에 용산, 인천, 광교, 하남 굉장히 여러 지역에 그리고 또 평수가 큰 주택들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전망과 매도 시기들을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연결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예. 많은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 명의로 보유를 하신 건데 본인 거예요, 아니면 다 가족들 거예요? 그 용산 거는 누님 거고요. 네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 형님 거고. 네네. 그 중흥 에스클라하고 포엘시티는 제 거예요. 가장 궁금하신 거는 본인 거니 중흥하고 하남 거겠네요, 그죠? 아니 그거는 네. 이제 향후 이루어질 거니까 네네. 제가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지금 용산 거 같은 건 상속받은 지 11년이 됐고 보유만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송도 거도 보유만 지금 4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 둘 다 9억 초과니까 이게 네네. 20년부터는 또 이게 그 거주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자, 이렇게 그런 볼게요. 문제가 또 일단 있더라고요. 용산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 거는 상속 받으셨는데 누님 명의로 됐는데 누님은 그 상속 받으신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예, 11년 됐습니다. 아, 상속 받으신 지가. 그럼 누님은 지금 주택이 몇 개예요? 농가 주택 하나 있어요. 아, 농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비과세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니 그 주택은 농가 주택이라서. 네, 그거 먼저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용산은요.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용산이 아크로타워가 여기 문배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용산 주변 지역의 캠프킨 부지 개발이나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용산 이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향후 가치가 높아요. 다만 이 용산 개발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죠?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가셔야 될 사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크로타워가 두 개 동의 좀 소규모 단지에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내 아파트는 나이가 드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산이 정말 굉장히 밝은 곳이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내 거는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치를 누리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 받고 파세요. 양도세 부분 절감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죠? 그러고 나서 용산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세요. 더 좋은 거. 용산에 여러 가지 투자 가치가 좋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향후 한 10년 이상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신축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상품을 좀 바꿔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바꾸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물건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용산 지역 자체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물건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궁금하신 게 어디시라고 그랬죠?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송도 센트럴파크 프로죠. 자, 송도 같은 경우는요. 자,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로 조성이 된 곳이잖아요. 네. 인천 중에서 송도만큼 또 가장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가 지금 GTX B 노선이 또 연장이 될 예정인데 아직 뭐 예탑 연재하느니 마는지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GTX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해야 되는 사업에는 분명해요. 그리고 송도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죠? 예. 아직 외국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만큼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송도 지금 말씀하신 센트럴파크 프로지오죠? 예. 지금 센트럴파크 프로지오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센트럴파크 예, 있는 맞습니다. 쪽에 있는 거. 예. 센트럴파크하고도 가깝고 전철역하고도 멀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2015년도에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가 되죠. 주상복합 네. 아파트. 그래서 조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가 어느 정도 안성이 되고 나면 그때 매도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원 광교 중흥 S클래스. 아, 광교 신도시네요. 광교 신도시. 예. 아, 중흥 예. S클래스. 자, 예. 중흥 S클래스 저도 관심이 많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지도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광교 신도시는 젊은 도시예요. 교육 도시고 비즈니스 파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경기도청도 이전이 될 곳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광교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그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분양권을 구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여기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른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송파권으로 사실 들어올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전매되잖아요, 거기. 근데 양도세가 너무 세잖아요, 지금 팔면. 근데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안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5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하고 네. 장특공제까지 받을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주택 그럼 하남 거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거는 21년에 입주니까 네네. 일시적 주택이 3년간 되니까 딱 5년을 그걸 거주하고 보유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그러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장특공제를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장특공제는 분양권 장특공제 받아봐야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광교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남을 정리하고 1가구 2주택 기간에 정리를 하고 세금을 줄여서 파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부분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답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송파권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견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한정이 좀 돼 있어서 나머지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뭐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모두 향후 전망이 괜찮은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역이나 또 개발 상황에 따라서 팔아야 될 곳, 보유해야 될 곳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또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사연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177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용산 이촌동의 한가름 아파트와 정자동의 분당, 파크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향후 가치 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용산 이촌동, 정자동 분당 어느 쪽이 더 향후 가치가 더 높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아파트가 전부 다 사실 지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자, 실거주를 고민을 하신다면 용산은 구도심이죠,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그 분당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은 신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당이 실거주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투자 목적을 또 보신다 그러면 이 분당의 파크뷰 같은 경우는 판교 제2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수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한가름 아파트, 동부이촌동에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학군도 좋고 모든 가격 상승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에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향후 10년 내에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뀔 것이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산권에 대한 투자 가치는 이 판교보다도 훨씬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군데 중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투자 목적 한가람 아파트에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가람 아파트에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참고 잘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부동산 비전 포럼 장소 꼭 체크해 두시고요.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1:1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용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파동인데요. 다세대 주택,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용산에 대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익형으로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요. 자, 본 물건은요, 숙대 입구역하고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숙대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요 확보에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면적은 16.51제곱미터의 대지 지분, 전용 면적이 27.9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락방 포함해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리형 거실과 욕실, 발코니, 다락방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올 5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3억 2,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호선이라든지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이런 서울 지하철의 모든 지하철도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숙명여대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개발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앞에 이제 캠프킨 부지라든지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 그다음에 용산 역세권 개발의 조성 사업,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수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용산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민족공원 조성 사업 등의 모든 대규모의 개발이 예상이
대규모의 개발이 되고 나면 업무타운이 개발이 되고 나면 반드시 주거타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된 지역이 많지 않고 개발될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청파동하고 서계동 일대가 굉장히 노후된 그런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주거지 개발지로 충분히 주거지 개발이 될 곳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투자를 하실 때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중에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권에 대한 개발 호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의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요. 그 규모가 약 70만 평 정도 된다 그러죠.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그런 곳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그 센트럴파크 주변은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 가격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 남산의 그 녹지 공간과 연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녹지 공간이 탄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업무단지죠.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용산에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지역 바로 이 서계 청파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 개발이 될 곳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용산의 가장 현재 단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신다면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조금 먼 게 사실인데요. 이 신분당선이 공사가 시작이 됐고 2022년도께 신분당선이 완성이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1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는 이 신분당 사업 같은 경우도 본 용산 개발의 가장 큰 호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개발의 중심, 용산구였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은요, 올해 5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좀 물러가고 꽃샘추위 다 물러가고 완연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한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이제 다락방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 하나를 넓게 쓸 그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방 2개를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 간의 쉐어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부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풀 옵션 완벽하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의 가격이 용산권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3억 2,500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는 최대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500만 원. 용산의 신축 주택을 투자하는데 1억 500만 원, 1억대라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용산의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2천에 한 70 정도 수익형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로도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월세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향후 차익을 가져가시기에 정말 좋은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용산은 개발입니다. 용산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 그다음에 수요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문화, 관광, 쇼핑의 메카 중구입니다. 그중에서도 떡볶이가 맛있는 동네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떡볶이도 맛있지만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신당동입니다. 그만큼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이고요. 노후된 곳이 재개발, 개발 등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심권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이요. 청구역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약수역까지 도보 6분, 또 동대 입구역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곳과도 한 5분 거리 트리플 역세권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지분이 16.82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넓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도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이제 도로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좋은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지하층 그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7월 달이면 준공이 예정이 된다. 그리고 총 매매 예상 금액은요 3억 500만 원이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여름에 만나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중구 신당동입니다.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중구 신당동일 텐데요. 중구 신당동 입지와 개발 호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중구 지역의 가장 특징이 도심 교통이 요충지다라는 점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이 보시면 청구역에서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 직접 도보 거리로 제가 걸어본 거리가 되겠고요. 동대 입구역 3호선이죠. 동대 입구역 3호선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한다. 물론 약수역 3호선하고 6호선이 가는데 굳이 약수역을 갈 필요는 없겠죠.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노선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이 5호선 같은 경우는 도심 광화문 종로를 통해서 광화문으로 향한 노선이 되겠고요. 특히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향하는 노선이죠. 그래서 도심과 강남으로 가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동대문 상권에 대한 종사자들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대문 상권에는 약 30여 개의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DDP 많이 알고 계시죠? 문화와 복합, 상업시설이 많이 다 입점을 하고 있는 이 DDP, 관광의 명소로 또 탈바꿈이 좀 되고 있죠. 이 DDP와의 거리 또한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보거리입니다.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수가 약 15만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종사자들의 확실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동대문 종합시장에는, 동대문 상권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쇼핑시설은 물론이고요. 문화시설, 스포츠 체육시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교통과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배우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당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고 요즘 가장 뜨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중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업지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오피스텔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구 지역이죠. 상업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 지역의 배우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본 물건지가 가장 영향을, 수요를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희소 가치에 의한 가치 상승 또한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으면서 수요의 안정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살펴보시게 되면 개발이죠. 중구도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노후된 도심권의 개발, 동대문 상권에 대한 개발, 이런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됨으로써 그 가치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본 물건지 주변에 보시면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아파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동대문의 상권의 확장 그리고 동대문 노후된 동대문 개발에 대한 수혜도 확실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대문에 유휴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라든가 국립의료원부지 같은 경우 2개동 37개층 패션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한 DDP와 연결한 이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는요. 도심 공항터미널을 비롯한 그런 패션 단지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P와 연결해서 강국의 코엑스로 조성이 될 예정이다라는 이런 개발 호재들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의 수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곳 바로 중구 신당동 지역에 대한 개발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은요. 한계동의 다세대 주택인데 이 시공사가 굉장히 잘 짓는 시공사입니다.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건물 관리까지도 맡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넓은 실사용 약 12평 되는 넓은 실사용 면적에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가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도 매우 뛰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풀옵션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외벽에는 대리석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건물도 굉장히 멋있는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은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3억 500의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5천에서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 5,500에서 그 이하로도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바로 주변 지역에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접근도 상당히 많은 곳이죠. 월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월세 미니멈 3,0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신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대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 만나볼 수 있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강의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 어디가 뜨고 있는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1대1 상담도 가능하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더 알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